예전에 쇼 프로그램에서 정가은 씨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엽산 부족 때문에 선천성 기형 출산 확률이 높다. 실제로 한국인의 70%가 이에 해당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정세훈 약사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영양제들을 섭취하고 계실 텐데요. 종합영양제, 철분제, 비타민 B군제 이런 영양제 종류에서 빠짐없이 무조건 들어가는 성분 하나가 바로 엽산입니다. 자, 오늘 그 엽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엽산을 활성형으로 섭취했을 때, 즉 활성형 엽산을 먹었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 관련된 제품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혈액 건강과 혈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주는 그런 엽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엽산은 말 그대로 잎엽자죠. 그래서 브로콜리나 시금치 이런 채소들에 상당히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자, 주요 역할로는 먼저 건강한 적혈구를 생성할 수 있어요. 당연히 부족했을 때는 빈혈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호모시스테인을 감소시킵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 무엇인고 하니, 흔히들 혈관을 막히게 하는 공격인자는 콜레스테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죠? 호모시스테인도 굉장히 중요한 혈관 공격인자고, 이로 인해서 동맥경화나 뇌졸중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혈중에 호모시스테인이 쌓이지 않도록 잘 줄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요거에 엽산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정자와 난자의 건강. 자, 임신 준비와 임신 후에도 엽산을 드셔야 된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정자 역시 건강한 정자의 생성에는 엽산이 꼭 필수적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임신 후에 태아의 정상적인 발달, 특히 엽산이 부족하면 신경관 쪽에 손상이 오기가 쉽다고 하죠. 그래서 엽산은 임산부 필수 영양제로도 자리 잡아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무엇인고 하니, 엽산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대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간단히 설명한 그림이에요. 자, 엽산이 들어오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최후에는 MTHFR이라는 효소의 작용을 받아서 5메칠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라는 이런 형태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바로 이 5메칠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 MTHF라고 많이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이게 활성형 엽산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MTHFR이라는 효소의 유전적인 문제가 생긴 분들이 계십니다.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이 반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엽산의 원활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엽산이 몸에서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변이가 생각보다 많이 흔하다는 게 중요한 문제죠. 예전에 쇼 프로그램에서 정가은 씨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엽산 부족 때문에 선천성 기형 출산 확률이 높다. 엽산의 흡수와 생성 이런 게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이다. 앞에 그 MTHFR 효소가 변이가 생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인의 70%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게 지금 변이가 된 유전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변이된 부분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양쪽에서 다 물려받게 되면은 더욱더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죠. 엽산 대사율이 최대 80%까지 저하된다고 해요.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자, 이렇게 엽산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빈혈 발생률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동맥경화 뇌졸중 발생률도 올라갈 거고요. 정자와 난자의 건강이 저하가 될 수가 있고, 자, 심하면 아까 정가은 씨의 걱정처럼 태아의 정상적인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요새 추천이 되고 있는 방법은 바로 엽산을 활성형 형태로 먹어주는 겁니다. 그런 유전자 변이 자체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게끔 하는 거예요. 자, 활성형 엽산의 특장점을 말씀드려 보자면, 당연히 일반 엽산보다 호모시스테인 제거나 적혈구 생성 이쪽에 더 높은 효율을 보일 수가 있고요. 물론 임시 준비 과정에서 활성형 엽산은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난임일수록 이런 문제는 더 중요할 수가 있고요. 일반 엽산보다 특히 흡수율도 좋아요. 거의 100%의 고효율로 흡수가 돼서 체내에서 더 잘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상한량이 없습니다. 많이 먹어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엽산 같은 경우에는 상한량이 하루 1000마이크로그램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물론 난임이신 분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먹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작용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먹어라, 이게 가이드로 나와 있어요. 자, 이만큼 장점이 많은 활성형 엽산인데, 그러면은 제품을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제품마다 컨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충족하면 더 좋습니다. 자, 1일 함량은 최소 400마이크로그램을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죠. 왜냐면 엽산 권장량이 400마이크로그램이니까요. 물론 함량이 낮으면 더 먹으면 돼요. 하루 2알 먹도록 되어 있는 거를 3알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용량을 늘릴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성분의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되는 성분들, 뭐 예를 들어서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으면 간독성 같은 거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서 섭취를 하셔야 되겠고, 비타민 B군과는 같이 조합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지 피로회복 그리고 호모시스테인 제거 이쪽으로 잘 작용을 할 수 있고, 아울러 요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주석산 수소 콜린이라든가 베타인 같은 경우에는 그 호모시스테인 제거에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기능성 원료는 아니다 보니까 좀 제품에 학술적으로 신경을 쓴 제품들 같은 경우엔 부원료로 이런 콜린이나 베타인을 꼭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한지 좀 제대로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 호모시스테인 있죠. 자, 요거를 제거하는데 당연히 얘가 아까 활성형 엽산이었어요. 요 엽산도 필요한 거고, 비타민 B12도 필요하고 비타민 B6도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쪽에 있는 게 콜린, 베타인입니다. 콜린을 먹어도 되고 베타인을 먹어도 돼요. 근데 얘네들이 어쨌든 있어야 호모시스테인이 메티오닌으로 바뀜으로써 제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체 사이클이 잘 돌아가야 우리 혈액과 혈관이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제품을 추천을 드려보자면, 활성형 엽산이 그렇게 국내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품 종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약국에서는 일부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제가 소개드릴 제품들도 약국 위주로 유통이 되는 제품들입니다. 자, 먼저 비타미르라는 제품이에요. 두 캡슐에 300마이크로그램의 활성형 엽산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00마이크로그램 이상을 먹으려면 세알 내지 네알을 먹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먹었을 때도 크게 문제될 만한 성분은 들어있진 않아요. 그리고 부원료에 베타인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회로를 돌리는데도 문제가 없고, 컨셉 자체는 B로 비타민 B군이 어느 정도 충분히 들어있고, 특히 또 마그네슘이 좀 진정작용에 도움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이 피로에 도움이 되고, 호모시스테인 제거를 위한 엽산과 비타민 B군 다 들어있죠. 그리고 당뇨라고 또 기재가 되어 있는데, 크롬이나 크로솔산 같은 게 혈당 맞춰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에요. 같이 첨가를 함으로써 대사질환을 전반적으로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에이드림이라는 제품인데요. 네알에 600마이크로그램의 활성형 엽산을 담고 있고요. 여기는 콜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피로도 적혀 있는데, 비타민 B군 함량은 앞에 비타미르보다도 훨씬 높아요. 100ml, 80ml, 뭐 500ml, 100ml, 500마이크로그램 상당히 고함량으로 담고 있고요. 순환도 조금 더 신경을 쓴 게 코엔자임 Q10이 100ml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비타민 A라든가 비타민 C, E, 스트레스 해소, 태아닌, 로사빈 이런 것들이 그 신경을 좀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는 작용이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컨셉이 잡힌 그런 제품이고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맥스비 Q10 액티브입니다. 두 정에 400마이크로그램 활성형 엽산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콜린이 함유되어 있고요. 비타민 B군도 고함량으로 담고 있어서 피로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코엔자임 Q10 고함량에 호모시스테인 제거해 줄 수 있는 엽산과 비타민 B군 같이 도움으로써 순환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코엔자임 Q10이 혈압을 떨어뜨려 주니까요. 또 코엔자임 Q10과 비타민 C가 항산화 작용이 좋은 그런 성분들이죠. 이런 조합으로 깔끔하게 돼 있으면서 가격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어서 저는 맥스비 Q10으로 제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 가격 비교를 해보면 에이드림이 가장 비싸고, 그 다음 비타미르, 그 다음 맥스비 Q10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다른 제품들도 각자 나름의 특장점들이 있으니까 잘 비교하셔서 선택을 하실 수 있겠고, 또 아예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비타민 B군 존재 여부, 그리고 충분한 함량을 담고 있는지도 보시고, 콜린과 베타인 존재 여부도 꼭 신경 써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한국인은 유전적 특성상 엽산 대사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형 엽산은 빈혈자, 심혈관계 이상자, 그리고 임신 준비하는 분들, 이런 모든 엽산이 필요한 분들에게 일반 엽산 대비 상당히 장점이 많이 있고요. 활성형 엽산 제품을 고르실 때 어떤 부분을 참고하면 좋을지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건강을 위해서 활성형 엽산 잘 선택해서 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